라스트 찬스입니다. 방역과 주식은 과잉 대응이 정답이다. 아직은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시장의 맥 짚어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과잉 대응을 하라라는 것 같은데요. 대응을 할 때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요? 네, 이게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아니고 좀 반성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요즘 정부의 그런 방역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역시 좀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과잉 대응했던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 방역에도 통하는 말인 것 같고 주식 투자에도 좀 통하지 않나 해서 선제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늦은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전망을 보더라도 아직은 리스크 관리 구간이고 당분간 이런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또 크게 증가하면서 투심이 좀 약화됐고 여기에 지금 그 금리가 좀 동결로 나타나면서 한 번 더 투심이 악화되었다라고 저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악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 그리고 뭐 수급도 뭐 여전히 나빴다. 뭐 이런 건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금리가 좀 이번에 깜짝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뭐 보니까 그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이 아직까지는 좀 악화되는 경제 지표가 좀 확인된 것을 좀 보고 난 이후에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잉 선제 대응이라는 것이 아까도 주식 투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금리 결정에도 좀 통할 때도 많이 있다는 점도 좀 물론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겠느냐는 좀 그런 생각도 좀 아쉽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2.1%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일단은 뭐 시장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도 보면 좀 특징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좀 새롭게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세를 꾸준하게 뭐 연초부터 유지했던 그런 주도 업종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급락이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았나. 그래서 역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좀 바뀌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 시에는 눌림목마다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전략도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요거는 좀 더 다음 주 가서 확실하게 지수가 더 하락으로 추세를 잡으면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부 바이오주는 매우 강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날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소외를 받았고 IT 종목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지금 바이오주를 팔아서 IT주로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IT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으로 IT주를 팔아서 바이오주를 좀 저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면들이 좀 더 국면이 진행되면 바이오주에 대한 매기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일정 특정 어떤 그런 현상의 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서도 약간 좀 변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진단, 치료제, 일회용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들 종목들 안에서도 매우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초기 국면이 아니라고 일단 볼 수 있다면 오버나잇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서 뭐 장중에 잠깐 움직일 때 잠깐 매매하신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것을 좀 내일까지 이렇게 오버나잇 하는 것은 조금은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210원대 중반에서 며칠째 유지 중인데요. 환율이 뭐 급등한 이후에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고점이 이제 1223원인데 바로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있어서 만일 이 직전 고점이 돌파를 당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 차례 좀 더 강한 또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지만 어째 고점 돌파한 이후에는 상당히 탄력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상황은 뭐 최근 뭐 개인들만 매수를 지속하는 국면이 오늘도 나타났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이 오전까지만 해도 2.6조 원 매도였는데 아까 그 결과를 보니까 좀 더 매도를 한 것 같아서 2조 7천억 원 이상을 지금 이번 주에만 순매도를 한 그런 구간입니다. 제 기억에도 상당히 주간 단위로도 매우 큰 순매도인데 코스닥도 이제는 주 초반은 좀 순매수였지만 이제까지 보면 한 1,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그 3월 만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지금 외국인이 약간 하방 포지션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악화 국면이 조기에 좀 반전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지표를 보더라도 참 우울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비관론이 좀 확산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고 오늘 장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가 들릴 때마다 시장은 그에 맞춰서 출렁이게 되겠죠. 뭐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단위로 뭐 100단위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은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에만 뭐 집중적으로 이제 뭐 확진자가 뭐 추가로 많이 나타나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겉에서 보고 있는 총 확진자 수 몇백 명 증가 뭐 이런 수치만 나와도 뭐 시장은 그냥 투심이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앞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뭐 예측조차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예측이란 걸 해보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는 뭐 맨날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연동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월요일 날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추가 확진자 나와도 이제 크게 시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국면이 아마 다음 주 초반쯤에는 잠시 좀 소강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천지 그 유증상자 대상에 대한 검진이 지금 마무리되고 뭐 교육생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검진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약간은 그 증가자 수에 대한 폭이 단기적으로는 좀 감소하면서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금세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2주 전에도 사실 이런 소강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낙관론이 좀 우세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 좀 소홀히 좀 했던 경향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소강 상태가 오더라도 좀 안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좀 더 관망이 지금 지속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네. 이제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면 오늘도 금리 동결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확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오히려 대책에 나왔을 때 실망매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신선한 정책이 나왔다면 그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전망은 일단 선진국의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좀 매우 좀 불안합니다. 좀 큰 시야에서 이거를 좀 기간 연정해서 넓혀보면 지금이 혹시 글로벌 바이러스 사태의 초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만일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또 우리나라처럼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세계 경제에는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반등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시되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종목들 변동 현황, 그리고 줄지 않는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급락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 후에 시장을 좀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반등이 나와도 일단 시장 전체적인 큰 반등 그리고 이런 아니면 그 수급상 확실하게 변화가 주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그런 사인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 개별 종목의 일부 제한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반등한 종목의 비중을 축소해 놓고 지켜보시는 것이 상당히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하루하루가 지금 살 얼음판 증시가 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야 될 텐데 호재가 나와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오전 중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낮은 기대치라 뭐 의외로 또 시장은 뭐 화답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을 할지 내일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감 전략 A+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